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가 참 빨리 가네요. 벌써 오전 10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출석 댓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삼성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6% 정도가 오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잘 해야 할지 못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지금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 포모 현상 오는 분도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저점일 때, 바닥 칠 때, 좀 더 주워 담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개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국내 증시의 대장주죠. 삼성전자. 이 삼성의 주가가 지난 1일 6% 이상 상승을 했고, 주가는 올 들어 오르긴 했는데, 한동안 그 주가가 답답한 흐름을 이제 지속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날의 오름세는 삼성의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게 했다. 그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그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등 주가 상승을 이제 주도했다는 그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지난 1일 삼성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일 대비 6.13% 급등을 해가지고 7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7만 1,000원에. 이 삼성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7만 원을 넘은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 만인데, 이는 삼성이 오는 4분기부터 엔비디아에 이제 HBM3를 공급할 거다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삼성의 시가총액은 이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424조 원이 됐네요. 424조 원이니까 하루 만에 한 24조 원이 올라갔다. 24조 원이 이제 거의 막 뻥튀기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의 그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개미들의 희비는 좀 엇갈리는데요. 이날 온라인 삼성전자 주식 게시판에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로 보이는 사람 같아요. 사람인데 엔비디아도 500불 갔는데 삼성전자도 10만 원 못 가겠어? 그런 것 같아요. 꿈이 아닐지라도 하여튼 그 글을 올리는 등 하여튼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게시물들이 대거 올라옵니다. 삼성도 10만 원 갈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가는데 삼성이라도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포모 현상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모. 이 포모가 뭐냐? 이게 나만 뭔가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죠. 불안감. 이게 온다. 삼성전자 없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달 1일 이후 정확히 한 달 만에 7만 원이죠. 7만 원대를 회복한 만큼 이제는 8만 원에 가는 회복. 이 8만 원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한동안 좀 지속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충분히 한 8만 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현재 AI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도체가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대량으로 처리하는 그 병렬 처리죠. 이 병렬 처리 방식의 그 GPU인데, 그 엔비디아가 글로벌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합니다. 80%. GPU에는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요. 그 HBM이 탑재가 됩니다. 그동안에 HBM 시장을 선점한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HBM3를 독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하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나름대로 재밌었던 거죠. 하이닉스가 쭉쭉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좀 뒤쳐졌는데, 요즘 보니까 또 어느 보고서예요. 시티글로벌 마켓증권 그 보고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고객사에 샘플을 보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검증 절차는 3분기 말에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삼성이 4분기에는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AI 공급망에 이제 성공적으로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삼성은 내년에 엔비디아 HBM3의 30%를 이제 공급하게 될 겁니다. 30%를 차지할 거다. 그래서 HBM3P를 포함해서
HBM 다음 세대 공급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이거에 파운드리가 있고 HBM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이제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현재 KBS는 그래요. 삼성의 HBM 턴키 공급 방식은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그 HBM 시장에서 공급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그 대다수 이제 고객사로부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향후에 신규 고객사 확대의 강점 요인으로 이제 부각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KB는 삼성의 HBM3 신규 고객사가 올해 4곳에서 5곳, 여기에서 내년에는 8곳에서 한 10곳으로 늘 거랍니다. 늘고 향후 2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이제 확대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에 그 북미 GPU 업체로부터 HBM3 패키징의 최종 품질 승인을 동시에 이제 완료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5세대죠. HBM인 HBM3P, HBM3P를 24GB 해가지고 이제 출시할 것 같아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한다. 그 HBM은 그 여러 개의 그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합니다.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해가지고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린 제품이죠.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쭉쭉쭉 갑니다. 뭐 4세대, 5세대까지 가는데 이제 4세대가 HBM3고 5세대는 HBM3E예요. 3E.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삼성이 이날 럭키 최초로 개발한 12나노급 32GB DDR5 D램 소식도 이제 기대감을 키우는 겁니다. 이번에 32GB 제품은 동일 패키지사에서 사이즈에서 아키텍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16GB D램 대비 2배 용량을 이제 구현을 해요. 128GB짜리 모듈을 실리콘 관통에 전극 공정 없이 제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HBM을 생산하는 핵심 공정이 TSV죠. TSV만큼 TSV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고용량 D램 모듈 제작이 가능해지면은 그만큼 한정된 TSV 캐파 내에서도 HBM 캐파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BM의 주요 급증에도 대응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보니까 HBM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올해 전 세계 HBM 수요는 2억 9천만 기가바이트네요. 작년보다 한 60% 정도 가량 증가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은 좋아질 일만 있어요. 좋아질 일만 있으니까 하여튼 쌀 때 부지런히 모으는 사람이 나중에 승자가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